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정 보백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양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양파가 몸에 좋다더라 하면서 드시고 계실 텐데 정말로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파만큼 오해받는 식재료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박사님, 양파즙을 매일 한 컵씩 마시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져요?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양파를 생으로 많이 먹으니까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호소하십니다. 심지어 양파만 먹으면 약도 필요 없다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파는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진정한 건강식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만난 79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인터넷에서 양파가 좋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매일 양파 한 개씩을 생으로 드셨대요. 그런데 혈압은 그대로인 채로 위험만 심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양파 섭취법을 알려드렸는데 3개월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개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 증상까지 사라지셨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양파의 진짜 비밀과 올바른 섭취법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섭취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파 100g에는 수분이 90.4%, 단백질 1%, 지방 0.1%, 탄수화물 7.6%가 들어있어요. 언뜻 보면 별다른 영양소가 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양파를 슈퍼푸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핵심 성분은 바로 퀘르세틴이에요. 이 성분은 양파 100g당 28mg에서 51mg 정도 들어있는데 특히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무려 48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녹쓰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이 성분은 정말 특별한데요. 양파를 자를 때 세포가 터지면서 생성되는 성분이에요. 알리신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은 매우 불안정한 성분이라서 가열하면 대부분 파괴돼요. 이것이 바로 생양파와 익힌 양파의 효능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유기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이 양파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주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고마운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각종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양파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건강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한 연구팀에서 과체 중이면서 고혈압을 앓고 있는 7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퀘르세틴이 풍부한 양파 추출물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3개월 후에 혈압이 평균 3.6mmHg 정도 떨어졌습니다. 고작 3.6mmHg?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약물 치료 없이 음식만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큰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양파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을 막아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중국 지린대학교에서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양파와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79%나 낮았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는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 장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양파가 유익한 세균은 늘리고 해로운 세균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지죠. 뼈 건강에도 양파가 도움이 됩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평소에 양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의 뼈가 더 튼튼했고 특히 골반뼈 골절 위험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양파가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춰준다는 거예요. 이는 양파에 들어있는 GPCS라는 성분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항균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실험실에서 양파 성분을 각종 세균에 직접 처리해봤더니 나쁜 세균들이 죽거나 번식을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 녀석이 우리 위 속에서 위궤양이나 위암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양파 성분이 이런 나쁜 세균들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양파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파의 가장 특별한 효능 중 하나는 바로 당뇨 관리에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양파가 혈당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올바른 양파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는 지난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은 6.5% 이하인데 어르신은 8.3%이셨거든요. 이게 7.4%로 떨어진 거예요. 혈압도 함께 안정되었고요. 양파 안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크롬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 크롬이 있으면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마치 좋은 연장을 쓰면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양파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통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눌린이 있으면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비유하면 가파른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파에는 프록토올리고당이라는 특별한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설탕이나 포도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요.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혈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정말 똑똑한 당분이에요. 이제 양파를 다른 식재료와 함께 먹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양파 혼자 먹는 것보단 특정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양파와 육류의 조합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영양소가 생성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신이 고기의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제가 상담한 84세 박영호 어르신이 계신데요. 경도 인지 장애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족분들이 무척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양파와 육류를 함께 드시는 식단을 권해드렸는데 6개월 후에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개선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기억력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양파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구연산과 양파의 유아알릴 성분이 만나면 피로 회복을 빠르게 해주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 성분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양파는 가열해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서 함께 조리하기에 최적의 조합이에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줍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특히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양파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인데 이 조합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양파의 지용성 영양소인 퀘르세틴이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해요. 올리브 오일 자체도 채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흡수를 도와서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천천히 카라멜라이징하면 단맛이 나면서도 영양소 흡수가 최대화됩니다. 중약불에서 15-20분간 황금빛이 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때 양파의 매운 성분은 줄어들면서 단맛이 증가하고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조합은 양파와 달걀입니다. 달걀의 고품질 단백질과 콜린 성분, 그리고 양파의 항염 효과와 혈당 조절 효과가 만나면 뇌 건강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근육량 유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조합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작년에 77세 최순희 할머니가 근감소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상황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려드리면서 매일 아침 양파 달걀 볶음을 드시도록 권했어요. 3개월 후에 근력 검사에서 개선이 확인되었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양파와 생강입니다. 이 두 식재료는 모두 항염 효과가 뛰어난데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양파와 브로콜리의 조합인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해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양파의 유기황화 합물이 만나서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주거든요. 특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런 조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연구와 상담 경험을 통해 검증한 양파 활용법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황금 레시피는 혈관 건강을 위한 양파볶음입니다. 준비할 재료는 양파 2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큰술, 방울토마토 10개, 마늘 3쪽입니다. 먼저 양파를 얇게 썰어서 도마 위에 10분간 놓아두세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양파의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약불에서 양파를 넣고 천천히 볶아주세요. 절대 센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분 정도 인내심을 갖고 볶으면 양파가 황금빛 갈색으로 변하면서 단맛이 나요. 이때 방울토마토와 다진 마늘을 넣고 5분 더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를 꾸준히 드신 72세 이명자 할머니는 6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35에서 195로, LDL 콜레스테롤이 145에서 115로 떨어졌어요. 박사님, 이 요리가 정말 약보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레시피는 면역력 증진을 위한 양파 샐러드입니다. 자색 양파 1개, 방울토마토 10개, 올리브 오일, 발사믹 10초, 견과류를 준비하세요. 자색 양파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양파에 비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손상을 막고 혈액을 맑게 하며 뇌 미세혈관까지 항산화 성분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색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건져내세요. 이렇게 하면 매운맛이 줄어들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울토마토와 함께 접시에 담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2:1 비율로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뿌려주세요. 마지막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올리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을 위한 양파 달걀 볶음입니다. 양파 1개를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고 달걀 2-3개를 풀어서 함께 볶아주면 되는데 이때 양파를 먼저 충분히 볶아서 단맛을 낸 다음 달걀을 넣는 것이 포인트예요.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로 간을 하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70세 정기철 어르신이 이 요리를 아침마다 드신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25mg/dl 정도 감소했어요. 물론 약물 치료와 병행한 결과이지만 식단의 도움도 상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소화 개선을 위한 양파 생강차입니다. 양파 껍질과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는 건데요. 양파 껍질 한 줌과 생강 한 조각을 물 500ml에 넣고 15분간 끓여주세요. 이 차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있으실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항염 효과를 위한 양파 브로콜리 수프입니다. 양파 한 개와 브로콜리 한 송이를 올리브 오일에 볶다가 물을 넣고 끓여서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되는데 이 수프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양파만 먹으면 혈압약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양파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역할을 할 뿐 치료제가 될 수는 없어요. 혈압약의 복용량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양파 껍질이 속살보다 60배 효과적이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속살보다 48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함량이 많다고 해서 효과도 수십 배인 것은 아니에요. 껍질은 섬유질이 많아서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속설이 양파즙은 만병통치약이다라는 것인데요. 양파즙은 알리신이 고농축되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경기도의 한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몇 개월간 매일 양파즙을 많이 드시다가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하신 사례가 있어요. 60대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저하되는데 여기에 고농축 양파즙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즙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 50ml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양파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양파가 천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복부 팽만, 가스, 복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양파가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더 좋다는 속설도 주의가 필요해요. 일부에서는 양파꿀을 건강식품처럼 광고하는데 양파의 황화물과 꿀이 특정 효소가 만나면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장기간 섭취할 때 황반 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양파를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아침에 양파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서 양파의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당 조절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침 식사에 양파를 포함시키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점심에는 양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와 양파의 조합은 피로 회복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오후에 졸음이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저녁에는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양파의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고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녁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익혀서 매운맛을 줄인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로도 양파 섭취법이 달라져야 해요. 봄에는 신선한 햇양파가 나오는 시기인데 이때는 생으로 드셔도 매운맛이 적고 수분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봄 양파는 특히 해독 효과가 뛰어나서 겨우내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양파의 항균 효과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더운 날씨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
양파가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양파를 살짝 절여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가을에는 양파를 푹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양파는 저장성이 좋고 단맛이 진해서 오래 조리해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이때는 양파 스프나 양파 구이 같은 요리로 드시면 좋겠어요. 겨울에는 양파와 생강을 함께 우린 차를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추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 조합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이제 연령대별로 양파 섭취법을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생양파보다는 익힌 양파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충분히 볶아서 단맛을 낸 후 드시기 바랍니다. 70대 이상 분들은 양파를 갈아서 다른 음식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씹는 힘이 약해지신 분들에게는 양파를 곱게 다져서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거나 양파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80대 이상 분들에게는 양파차를 권해드려요. 양파 껍질을 우린 차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양파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양파의 보관법도 중요해요. 통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습기 때문에 썩기 쉬워요.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이틀 내에 사용하세요. 자른 양파를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양파를 구입하실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먼저 껍질이 마르고 윤기가 나면서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무른 부분이 있으면 피하시고요. 크기는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좋아요. 큰 양파는 수분이 많아서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양파의 매운맛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찬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담가두시면 매운 성분이 많이 빠져서 순해져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도 함께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담가두지는 마세요. 소금물에 담가두는 것보다는 그냥 찬물에 담가두는 것이 좋아요.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양파를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두었다가 썰면 눈물이 덜 나요. 또는 칼을 찬물에 적셔가면서 썰어도 도움이 됩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썰면 매운 성분이 날아가서 눈물이 덜 나기도 해요. 양파 요리를 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양파를 볶을 때는 절대 센 불을 사용하지 마세요. 센 불에서 볶으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어서 소화에 좋지 않아요.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양파의 단맛이 제대로 나고 영양소도 보존됩니다. 양파를 오래 조리할 때는 뚜껑을 덮지 마세요. 뚜껑을 덮으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서 양파가 눅눅해질 수 있어요. 열린 팬에서 천천히 수분을 날려가면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음식들도 있어요. 양파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양파의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대량으로 먹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일반적인 양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양파와 우유도 궁합이 좋지 않아요. 양파의 황화합물이 우유의 단백질과 반응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 양파 요리를 드신 후에는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유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반대로 양파와 잘 어울리는 향신료들도 있어요. 마늘과 양파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둘 다 알리신이 풍부해서 항균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와도 잘 어울려요. 이런 허브들이 양파의 매운맛을 중화시키면서 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검은 후추와 양파도 좋은 조합이에요. 검은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양파 요리할 때 검은 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이제 질병별로 양파 섭취법을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생양파의 매운 성분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단맛을 낸 후 드시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요. 양파 자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특히 브로콜리나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좋겠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양파와 생강을 함께 우린 차를 권해드려요. 둘 다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좋아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의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소화불량이 자주 있으신 분들에게는 양파를 푹 끓여서 수프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권해요. 양파를 오래 끓이면 매운 성분은 줄어들면서 소화를 돕는 성분은 늘어나거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양파와 올리브오일 조합을 권해드려요. 양파의 식이섬유와 올리브오일의 지방이 만나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어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낮에 적당량 드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파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서 새로운 기능성 성분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케르세틴 배당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퀘르세틴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기존 퀘르세틴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해요. 또한 양파의 프로바이오틱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양파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균들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대한 양파의 효과도 주목받고 있어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양파가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양파 추출물을 두피에 발라주면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는 양파의 황화합물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대장암 예방 효과만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위암, 폐암,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양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양파 기준으로 50에서 100g, 즉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 양을 지키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조리할 때 생으로 드실 때는 알리신 함량이 최고지만 자극이 강하니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보관할 때는 통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자른 양파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이틀 내에 사용하세요. 양파는 분명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더해져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단일 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양파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양파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재료들 속에 얼마나 많은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건강정 보백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